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아수라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심 또 시장직 상실형을 받았고, 권영진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선관위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돼갑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장안 구도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지금 뭐 어느 기사 보니까 장동혁한테 우주의 기운이 모인다 뭐 이런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예. 오세훈 이제 1심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원래 그 특검법안에 633 원칙이 그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633으로 끝날까? 절대 안 끝납니다. 지금 1심도 6개월 더 넘게 걸렸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모범을 세운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이거든요. 나중에 해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대통령까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도 비슷한 전략을 쓰지 않을까. 아. 쉽게 말하면 재판을 끄는 거죠. 막 하다가 막 변호인단 교체한다든지. 예.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내년에 뭐 끝날 거다. 그래서 내년 뭐 총선 뭐와 더불어 가지고 뭐 재선 4월 이야기도 4월에 나오는데. 재선거가 있거나, 내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정말로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음. 상당히 오랫동안 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보게 되면 10개 중에서 5개는 인정되고 5개는 안 됐잖아요.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그런데 이게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다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같은 건데 왜 5개는 인정되고 안 됐느냐라고 하니까 다투어볼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심에서 그 뒤집기는 좀 그 상식적으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어볼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오세훈이 사실상 거기서 지금 요번에 1,000만 원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마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길을 찾을 수는 있어요. 예. 출마만 못하는 거잖아요. 예. 당에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세훈이 아웃되게 되면은 그 지지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장동혁한테 갈까? 아니요. 아니죠. 누구한테 가요? 한동훈 오히려 의원이- 한동훈한테 모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것 같고, 음. 두 번째 사건이 이제 그 권영진 사건이잖아요. 아. 권영 멱살 사건. 이거는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그럴 만한 사정은 이해를 하겠어요. 음. 왜냐하면 이 정종식이라는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상임위원장 있잖아요. 상임위원장 나눠주는데 그냥 친윤들로 다 발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거기 항의하는데 욱 하는 가운데 그냥 멱살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냥 말로 했으면 됐을 텐데. 말로 했으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실수를 하다 보니까 꼬투리를 잡혀버린 거예요. 꼬투리를 잡혀버리니까 이게 사실 꼬투리를 잡힌 건 디테일인데 이 디테일이 대마를 잡아먹은 격이잖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정점식이 했던 짓은 그냥 다 묻혀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당권파들이 딱 볼 때는 하나 기회가 생긴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놈이 하나 꼬투리가 잡힌 윤리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애초에 뭐입니까? 최고든 탈당 권유를 해버린 거고. 예. 탈당에 응하지 않으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징계에 넘기겠다, 윤리에 넘기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거거든요. 음.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또 옹호하게 참 뭐한 게, 일단 멱살을 잡은 건 사실이란 아이. 말이죠. 폭력을 사용한 거잖아요. 이러니까 사실 옹호하려는 사람들도 이게 옹호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는 좀 장동혁한테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그 선관위 사태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선 핵심적인 건 뭐냐면 투표율을 갖다 입력을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그럼 보통 입력 잘못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감추려다가 또 조작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데 이거랑 부정선거랑 완전히 결이 다른 거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지금 장동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입력 실수를 했다면 개표 부정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죠. 예. 입력 실수, 부정선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재선거. 근데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극히 일부거든요. 지금 거기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여기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어떤 교리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적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봐라. 그러니까 부정선거야. 하지만 상식을 갖고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선관위가 잘못한 거지만 그게 부정선거의 근거는 아닌 거 같고 재선거 이유도 될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 이럴수록 장동혁의 지지 기반은 뭐예요? 그 강성 꼴통들로 딱 좁혀지는 거예요. 당에서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도 안 와요. 참 혼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장동혁의 징계 정책을 갖다 계속할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고 지금 윤리위만 보세요. 윤리위가 지금 어떻습니까? 윤리위도 의견이 내부에서 엇갈리네요, 두 교수님. 명이 지금 이미 사퇴를 했단 말이죠. 예. 5인 체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5인 체제 내에서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이 비판할 성명을 냈잖아요. 예. 황경선 윤리위원하고 뭐냐. 지난번에 사실 의결 결국 수도 안 됐거든요.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징계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언론에다가. 원래 그 회의는 불성립이거든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징계안을 만들어가지고 징계 기준안을 만들어서 언론에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하고 나섰죠. 당대표에 대해서 당대표에게 또는 윤리위원장에게 예.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를 불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5명 남았는데 그 중에 2명이 불참. 3명밖에 안 남았네. 그 3명이 지금 징계 개시를 한 거예요. 아. 그럼 조경태, 이 권영진, 진종호 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명이잖아요. 예. 7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에요. 이거 옛날에 이진숙이 하던 짓하고 뭐가 달라요? 이진숙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방통위에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징계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예. 이것도 결국은 법원에 가게 되면 또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징계를 갖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예. 정점식이 수락을 했거든요. 그다음 자기가 윤리위원회에 대해 선처 의견을 낼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참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정점식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점잖은 플레이하고 실질적으로 사실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자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했는데라고 하면서 예.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상 징계위원까지 넘겨가는 것까지 다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선처 의견을 내겠다. 그 선처해 줄까요? 그촉 속바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촉촉하게, 약간 이중 플레이. 속으로는 바삭바삭하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 이런 식의 논리라면은 그때 한동훈 대표한테 물병 던진 의원들 다 그러니까 출당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 한덕수 후보한테 몰려갔던 그 의원들 다 징계해야 되잖아요. 걔들 뭐 윤리위원회 회부됐습니까? 회부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결국 장동혁한테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몽땅 다 날려버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진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대구의 그 사선 김상훈 의원. 예. 7월 말에 그 중진 의원들 티타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중진 의원들 티타임의 의제가 뭐냐면 예. 당대표 진퇴업을 해요. 그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좋은 건 장 대표가 알아가지고 물러나는 거다. 아직까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장 대표가 장동혁에게 물러나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징계 정치 몰아붙이고라고 한다면 쟤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우리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장 대표 그냥 있어.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마 제발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좀비는 시체보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림픽 시체는 공원도 가야 되고. 가만히 있는 미덕을 갖고 있는데 좀비는 그게 아니라 죽은 예. 주제에 그냥 설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중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장동혁에 대해서 뭔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